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 맞춰 정부는 올해 탄소 저감 정책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이 발등에 불이 되면서 준비 상황은 어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해 집중 논의가 예상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존보다 목표치를 9%포인트 이상 높인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 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농업계에서는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변화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체계의 대변혁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농가에 전가되면 농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기존에 하던 영농 방식에서 탄소 절감을 위한 영농으로 바꾸는 부분에 소요되는 것들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농가들도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정책 변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가 대부분은 저탄소 농업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인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주는 것처럼 저탄소 직불제를 줘라.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선택형 공익 직불의 하나의 메뉴로 저탄소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농민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선결 과제로 국내 식량 자급 확보 방안, 먹거리 전 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탄소 중립 예산으로 편성한 약 12조 원 가운데 농업 부문 예산은 전체의 0.15%에 불과한 183억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잠재력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는 농업 분야의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